내일장의 시장 모습은 어떨까요? 각각의 종목과 함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냐 스톱이냐 이번 시간 이창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에 또 이제 트럼프 후보 테마주들이 움직였다라고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내일은 좀 무섭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요동을 칠지 내일장 시장을 좀 미리 예측해 보자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제 미 대선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불안한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확보하고 가야 될 거는 결국 누가 돼도 수혜를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되냐 공화당이 되냐 뭐 트럼프 쪽이 우세하다 아니다 말은 많지만 결국 누가 되더라도 중국을 배척하는 이 반도체부터 이어져 온 이번에 생물보안법까지 결국 통과가 되면서 수혜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 폐지 이슈가 좀 있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좀 과하게 좋게 해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 이제 저가 매수를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게 역시 저는 생물보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시 기업들, 중국 기업들을 어느 정도 배척하면서 이미 진작부터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로 갈아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특히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는 CDMO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봐도 좋고, 만약에 대선 이후로 증시가 출렁임이 있다면 그때 증시로 인한 급락이 나왔을 때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인다면 오히려 나는 매수로 제약바이오 쪽을 더 눈여겨보겠다라는 전반적인 그림 그려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새로운 종목들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은 어땠는지 지난 시간이 처음이셨거든요. 네. 10개 종목 중에서 8개의 주가 고냐 스톱이냐를 맞춰주셨습니다. 80% 높은 적중률로 오늘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반도체와 경영권 분쟁, 2차 전지, 우주항공 등이 인기 검색 상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고요. 갑자기 막판에 또 고려아연을 포함해서 뭐 예림당 그리고 경영권 분쟁주도 올라왔습니다. DS단석, CIS 등이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고려아연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급등했던 그 배경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다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중요한 게 이전에 그 유중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스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질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투자를 진행할 때 뭐라고 비유를 해드리냐면 싸움 구경에 들어가서 돈을 벌려는 그런 이제 전략이거든요. 이게 애초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리스크도 크고요. 뭐 어떻게 보면 목적성도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정거래 의혹 때문에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나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쓰려고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런데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구나. 지분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구나. 그만큼 주식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나도 좀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도 계속 있는 건데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유상증자뿐만이 아니라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은 스탑을 오히려 이렇게 반등 준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증에 따른 급락 이후에 반발 매수가 오늘 들어온 건데 그 상승에 대해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미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 되어버렸다. 스톱 네. 의견 주셨고요. 그럼 당분간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제는 또 한미약품이 네네. 장 막판에 올랐었잖아요. 그 이슈가 그래도 계속 시장에서 움직일까요? 아니면 점점 그들 종목들도 소강 상태를 보일까요? 연말이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이제 개별 섹터들이 움직이는, 개별 이슈들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향성을 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미대선 이슈도 있고 사람들이 투자를 할 만한 방향성을 딱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 지금 심심한데 이런 것도 좀 건드려 보자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결국 이런 것은 이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영역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차라리 경영권 분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그룹이 그나마 건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고려아연 쪽은 너무 좀 위험하고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CIS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다뤄봤는데 그 고체 전해질 뉴스와 관련해서 막판에 시세가 붙었고 상승이 상당 부분 유지되면서 26%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CIS의 매력 포인트는 발견됐나요?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드릴 생각이고요.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비밀 유지 계약으로 NDA 방향으로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이번에 그 CI 솔리드 흡수합병을 하면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결국 몸집 불리기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황이 어려울 때 외형 확장을 하는 기업이 있고 쪼그라들다가 망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업황이 힘들 때 흡수합병을 하면서 외형 확장도 좀 꽤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요즘같이 고환율일 때는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 계약도 결국 이제 미국 기업하고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오늘의 뉴스로 인해 이만큼 올랐던 거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을 받았는데 네. 그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단기입니까? 장기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단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쪽이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2차 전지가 그 금투세 폐지 이야기 속에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 뉴스도 나왔기에 당분간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단기적으로 그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이수페타시스 볼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10월 24일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리 하락하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좀 말이 많은 대표적인 종목이긴 한데 지금까지 하락의 가장 큰 원인 무엇입니까?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말씀해 주셨듯이 추세가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앞서서도 오기 전에 잠깐 차트를 보고 왔는데 사실 지금 자리가 과거 지지받았던 구간이라 기술적으로는 한번 지지받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종 결론적으로 스톱 의견을 드리는데 네. 그게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추세가 깨지고 있는 종목을 고라고 생각하면서 간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말이 많은 이슈가 유상증자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고려아연도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난 거였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유상증자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오피셜을 박은 건 아닌데 지금 유상증자 이응자만 나와도 지금 시장이 그냥 놀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M&A를 통해서 제이오를 인수한다 이런 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가능성이 부각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주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뭐 국민연금 지분도 꽤 있기 때문에 10% 이상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장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대감은 나오겠지만 네. 유상증자 말고 좀 다른 방향성으로 활로를 터서 가면 주가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안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유상증자 이슈로 떨어진 걸 감안해서는 스톱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지금 그게 먼저 찌라시처럼 돌았고요. 네. 차측에서는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 걱정이 지금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져가 보지 말자.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삼성 SDI입니다. 오늘 6% 가까운 하락으로 장을 마쳤어요.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프로그램의 매도도 나와줬습니다. 3분기 실적이 2차 전지주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바닥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고 누구는 그래도 그 안중에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어느 포지션입니까 지금?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해요. 아직도요? 네, 왜냐면은 일단 이 전기차 캐즘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급감한 거잖아요. 사실 삼성 SDI 말고 저는 다른 대안이 또 괜찮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G 엔솔을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해도 SK하이닉스가 살아나고 정말 잘 가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잘 가기는 어렵습니다. HBM 쪽에서 이미 패권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저는 유사한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LG 엔솔에 비해서 좀 수급을 많이 뺏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기차 캐즘을 회복하면서 바닥 매수세를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추세도 계속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LG 엔솔에게 많이 뺏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는 이 스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SDI 실적을 보니까 이제 컨콜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단기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영향이 좀 있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전분기 일회성 이익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기차용 판매 감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 보여졌다라고 했습니다. 4분기의 경우에도 수요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여건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그들도 탈피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죠. 당장 4분기까지도 우리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많은 업황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이번에는 대덕전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13% 오늘 상승 보여줬어요. 대체적으로 오늘 반도체주들이 뜨겁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대덕전자가 상승한 요인을 찾아보자면 어떤 수상한 점이 발견됐을까요? 네, 일단 대덕전자는 제가 그 의견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고 잠시 어려울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성장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증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많이 분류를 해드려요. 보통 1단계의 반도체가 먼저 치고 나가고 2단계의 제약바이오가 치고 나가고 마지막 단계에는 경기 민감, 이 중후장대 산업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전체적인 피날레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1단계에서 이미 반도체는 강세장을 띄었고 제약바이오 강세장도 이미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피날레장이 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피날레장이 오려면 우리가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나요? 전혀 아니죠. 완전 불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피날레장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대덕전자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과거 불과 몇 년 전에 슈퍼사이클이 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피날레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패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사수의 AMD가 대항마로서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AMD에서 AI 가속기 MLB 공급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같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그래서 곱니다. 전체 10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보시죠. 딜스탄석과 CIS, 루미르, 코인테크, 하이브, 대덕전자 고고요. 여기서 베스트 종목 꼽아볼게요. 무엇입니까? 저는 하이브 하이브요. 준비했습니다. 뜸을 들이셔가지고 놀랐는데 하이브를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섹터는 아닌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어려움을 많이 탈피하기도 했고 엔터사가 가지고 가는 리스크를 많이 해칭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멀티레이블 체제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음은 있었지만 이게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면 결국 이 엔터 업계에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선례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피해서 이제 음원 발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 실적 타격이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여행주가 급등한 배경이 됐었던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1992년 이후로 최초인데 이거로 인해서 한중 교류가 확대되다 보면 엔터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겠다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일봉상 200일선
위로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 18만 원을 잡아서 네.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종목으로 하이브 선정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